집합.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단어예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귀여운 동물의 모임, 이건 집합이 아니야. 분명하지가 않잖아. 4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집합이죠. 1하고 2하고 3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으면 집합. 자, 그리고 그 대상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른다고? 원소. 그러면 4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에서 원소는 누구예요? 1하고 2하고 3이죠. 4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을 A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원소는 이 기호를 써요. 1은 A의 원소이다. 2도 A의 원소이다. 4는 원소의 아니에요. 4는 A의 원소가 아니죠. 4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원소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원소가 있고 여기에 그 원소가 속한 집합이 있으면 이렇게 표현한다고. 자, 이번에는 집합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집합의 표현 방법은 3가지.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 원소나열법은 중괄호 안에 원소를 나열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조건제시법은 말 그대로 조건을 제시해서 원소를 표현하는 거예요. 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X가 원소인데 X는 5보다 작은 자연수. 이렇게 중괄호 안에다가 조건을 표현하니까 5보다 작은 자연수 뭐 있어요? 그렇죠. 1, 2, 3, 4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 조건만으로도 원소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벤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원이나 사각형을 그리고 그 안에 원소를 집어넣어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여기에 집합 이름을 적습니다. 자,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 집합의 원소가 1개든 2개든 10개든 20개든 100개든 이렇게 유한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하고요. 원소가 무수히 많아. 셀 수가 없어. 그런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 공집합도 유한집합이야. 0개라고 셀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집합 A가 유한집합이면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죠. 그 원소의 개수 표시를 N 괄호 집합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NA를 물어봐요. 무슨 뜻이에요?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 2개요. 이렇게 답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니? 이런 뜻이에요.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집합이니까 0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여기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원소가 X인데 X는 자연수래요. 자연수는 몇 개야? 무한개죠. 그래서 얘는 무슨 집합? 무한집합. 이번엔 부분집합.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A를 B의 부분집합 또는 A는 B에 포함된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이렇게 있을 때 A의 모든 원소가 B에도 있죠. 그랬을 때 이 A를 B의 부분집합이다 또는 이 A는 B에 포함된다 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리고 그걸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A는 B에 포함된다. 만약에 여기 C가 있는데 A랑 C랑 포함관계를 보고 싶어요. A의 모든 원소가 이 C에도 들어있나요? 그렇지 않죠. 요 1은 없어. 그러면 A는 C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고 A는 C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표현해. 자, 그리고 A가 B에 포함되고 B가 다시 A에 또 포함된다면 이건 어떤 관계예요? A 집합과 B 집합이 같은 거죠. 이제 실제로 부분집합을 좀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이 B에 포함되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을 찾으면 이런 집합은 이 집합의 원소가 이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부분집합이 되겠죠. 2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도 2의 원소가 여기 들어있으니까 B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럼 얘도 되고 이것도 되겠죠? 이것도 되고요. 이것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돼.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들어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절대 빼먹지 말아야 될 게 이게 있어요. 무슨 집합? 공집합.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공집합의 모든 원소가 B에 들어있다라고 말을 해도 괜찮은 거죠. 얘들이
B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리고 얘는 어때요? 나랑 똑같이 생겼죠? 나랑 똑같이 생긴 애 빼고 요 나머지 있죠? 요 나머지만 이름이 진부분집합이에요. 그래서 B의 부분집합은 8개고 B의 진부분집합은 7개가 됩니다. 우리가 부분집합을 만든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A의 부분집합은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중괄호를 쳐놓고 이 친구들 중에 몇 개를 골라서 집어넣겠죠. 이 1을 생각해 봤을 때 이 1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이 2도요. 네,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요 3도요.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1을 가지고도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요 2를 가지고도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 요 3을 가지고도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만든 부분집합은 2가지, 2가지, 2가지. 그래서 2의 세제곱 8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럼 8가지의 부분집합이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부분집합 중에 공집합은 1하고 2하고 3 어느 것도 안 넣었다는 얘기죠. A의 부분집합 중에 1, 2는 1은 넣고 2도 넣고 3은 안 넣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n개면 부분집합은 2 곱하기 2 곱하기 점점점 2 이게 n번 곱하니까 2의 n제곱. 이게 부분집합 개수의 공식이에요. 만약에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첫 번째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소가 5개니까 2의 5제곱 32. 두 번째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진부분집합은 나랑 똑같은 애를 빼고 나머지잖아. 빼기 1, 31. 세 번째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여기서 이 1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어요.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1은 미리 넣어놓고 2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3도, 4도, 5도 선택권이 2가지씩 있죠. 1은 1가지고 2는 2가지, 3도 2가지, 4도 2가지, 5도 2가지. 2의 4제곱이 되는구나. 16. 2, 3은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2하고 3은 포함하면 안 되니까 집에 가라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만 집어넣을까요 말까요? 네, 2가지, 2가지, 2가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2의 세제곱 8가지. 1 또는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1 또는 2를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경우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1은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요번엔 1을 포함하지 않고 2를 포함할 수도 있네요. 요번엔 1하고 2를 다 포함해도 되죠. 1 또는 2를 포함한다는 건 이 세 개를 다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럼 너무 많이 풀어야 되잖아. 이럴 때 우리 뭐 생각하면 돼? 그러면 1하고 2가 둘 다 없는 경우만 전체에서 빼주면 되는구나. 전체 빼기 1, 2 모두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전체는 2의 5제곱 빼기 2의 세제곱. 답은 24.